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책 편집자이자 독서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김소영 선생님의 책이 사계절에서 나왔습니다. 어린이라는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2살의 나, 12살의 나, 22살의 나, 32살의 나, 82살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발걸음을 멈추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요, 저자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 꼭 필요한 말들을 이렇게 해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저자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말들을 하고 나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때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들, 들어야만 했던 말들을 들으면서 스스로 치유되는 경험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너무 듣고 싶었던 말들이 많이 있지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본인들도 사실 받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표현해내는 것들이 어려운 시절들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본의 아니게 받고 자란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의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또 되돌아보면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된 순간들도 있죠. 여기 책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순간순간 꼭 부모가 아니어도 어른으로서 그때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과거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을 따뜻하게 전해주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신발끈을 묶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대신 빨리 묶어주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건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에 시간이 흐르면이라는 책을 이제 아이들과 읽었대요, 저자가.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자라고 연필은 짧아져. 시간이 흐르면 빵은 딱딱해지고 과자는 눅눅해지지. 그리고 이어서 신발끈을 묶는 어린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웠던 일이 쉬워지기도 해,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책을 읽고. 그것도 맞는데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빨리 하고 우리는 천천히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다려주는 어른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지 못한 거죠. 차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천천히 타도 돼, 무엇을 할 때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기다려주는 어른들을 만날 때 이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느긋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느긋함은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또 허세를 부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들은 허세를 부리면서도 자기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흔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들이 자기를 부풀리게 하는 것은 하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 잘하겠어요 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언을 우리가 너무 현실로 깰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장애, 비장애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면서 사람 백과사전 이런 걸 읽으면서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은 보조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과 서로 몸이 달라도 뭐뭐 하자, 이제 괄호높이를 한 거죠.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몸이 달라도 뭐뭐 하자라는 말에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 아이는 서로 몸이 달라도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배려하자, 존중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다시 기회를 줬대요. 또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아이가 서로 몸이 달라도 반겨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151번째로 반했다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착한 동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른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역으로. 그리고 이 저자가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하는 외투 시중, 옷을 입혀주고 벗겨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갖는 의식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아야 본인도 그런 대접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잖음, 정중함 이런 것들을 이런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이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볼 때 그냥 귀여움의 대상,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먼저 인식하기가 쉬웠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체면이 있고 나름의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아이들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어른들이 이야기한다거나 함부로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우리 스스로를 제가 지금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지금은 중년기, 이후에는 노년기, 성인기, 청년기 이렇게 느끼는데 유독 아이들에 대해서만은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과도기에 있다고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노인이 되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마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되고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땐 굉장히 미성숙하다는 것에 비유로 많이 쓰는데 이런 말도 되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사이에 늘 새로운 어린이가 온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에는 늘 어린이가 있다. 한때 지나가는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나 거쳐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혹은 이후의 미래를 예견하고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어린이들을 마주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사랑은 아이들로부터 본인에게 흐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사랑도 더 많은 쪽에서 필요한 쪽으로 흐른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고여있지 아니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세상의 뉴스와 사건과 내 삶의 처절함들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고여있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지요. 우리 아이들로부터 더 많은 쪽에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어린이의 모습을 지나왔는지를 돌아보면서 2살의 나 혹은 5살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장 어린 시절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때의 장면, 어떤 말, 어떤 기억 그것이 내 삶의 무드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린 시절의 나를 기억하는 것은 그때의 무드가 어땠든 그것을 지금 와서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작가가 말했듯이 그것이 편집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위로,
스스로가 본인에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나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 자신이 그때의 나에게, 어린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던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을 듣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여전히 융합되어 있거나 굉장히 많이 본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린이라는 세계는 언젠가는 어른이 되는 과도기에 있는 과정이 아니라 그만의 독특하고 그만의 유니크한 세계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미 오래전일 수 있지만 나의 어린 시절의 세계로 돌아가서 내가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